네, 선거 상황실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구자준입니다. 네, 저는 이솔입니다. 지금부터 전국 개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중성동 갑입니다. 개표 8.7% 진행됐는데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가 52.7%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서울 강서을입니다. 개표 1.6% 진행됐는데요.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55.3%로 앞서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병에서는 개표 상황 0.9%입니다. 민주당 한정혜 후보가 52.3%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지역은 어딜까요? 네, 이 시각 개표 상황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강서병까지 알아봤고요. 아직 개표 상황 초반이기 때문에 개표 상황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개표가 이제 벌써 시작이 됐네요, 그죠? 수개표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또 시간이 크게 길게 걸리지 않고 뚜껑이 열렸고 아까 8%까지 개표율이 진행된 곳도 있으니까 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고 출구조사와 조금 다른 결과들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일단요, 저희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동훈 차장, 예측은 각 당이 이미 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까지 뭐 공표한 거는 지난주까지만 예측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있었지만 어떤 겁니까? 지금 오늘 출구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네,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각 당 핵심 관계자들에게 물어봤는데요.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 겉으로는 과반이 목표라고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160, 170석 이 정도를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출구조사 결과가 맞다면 단독으로도 최대 196석, 200석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왔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비례를 포함해서 110에서 140석까지 예측을 했지만 오늘 출구조사에서는 최대로 해도 105석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럼 김민지 차장, 네. 이게 좀 급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예상했던 최소 의석보다 지금 더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큰 걸로 지금 출구조사에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방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이 110에서 140석까지를 예측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것보다 한참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그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선거 기간 쭉 취재를 하다 보면 지난해 10월 이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에 총선에서 100석도 위험하다라는 위기감은 쭉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한동훈 위원장 등판 이후에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민주당 또 공천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당에 대한 기대감도 감지가 됐었거든요. 하지만 이후에 이종섭 대사 또 대파 논란 같은 것들을 거치면서 최근에는 지역구 100석도 쉽지 않다라는 푸념도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선거 막판에 경합 지역들의 판세 흐름이 긍정적으로 변한다라는 내부 판단에 따라서 일말의 기대도 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막상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국민의힘 선거 상황실은 우울해하는 분위기입니다. 한동훈 위원장 조금 전 이 선거 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에 실망스럽다면서 그렇지만 끝까지 국민의 선택을 지켜보면서 개표 결과를 지켜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조건 120석을 넘겨야 한다. 그래서 범야권의 180석은 막았으면 하는 바람은 갖고 있었는데요. 이 120석을 넘기게 되면 이 범야권의 패스트트랙 강행 같은 입법 독주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범야권이 지금 출구조사 결과에 따라서 200석을 넘길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자 실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자체 내부 조사보다도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온 거예요, 그죠? 네, 일단 좀 잔치집 분위기지만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조심하고 있습니다. 목표였던 단독 과반 의석 가능성도 높아졌고 범야권까지 합치면 최대 200석 넘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과반이 가능하다고 했었지만 내부적인 마지막 조사에서는 한 최대 170석까지 가능한 걸로 나온 걸로 취재가 됐었거든요. 민주당 관계자는 현장에서 유권자들을 만나보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는 민심이 어마어마했다며 승리는 어느 정도 예상했다고 말했습니다. 선거 막판 김준혁, 양문석 후보 논란이 터졌지만 실제 판세에는 큰 영향은 없었다고 봤습니다.
벌써부터 내부적으로 일각에서는 총선 압승이 오히려 대권 구도에는 악재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하지만 개표 방송은 끝까지 지켜봐야겠죠. 실제로 지난 출구조사 14석이 달라진 바 있습니다. 김민지 차장, 제3지대 상황도 살펴보죠. 개혁신당부터 볼까요? 네, 일단 개혁신당은요, 막판에 지지율이 많이 올라왔다라는 판단을 하고 경기 화성을 지역에 출마한 특히 이준석 대표의 당선을 예측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개혁신당은요, 지금 현재 이 후보가 출구조사에서 민주당 공영훈 후보와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나오니까 일단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당도 좀 살펴볼까요? 네, 조국 혁신당은 당초 10석에서 플러스 알파를 기대했죠. 비례의원 의석수 예상보다 더 많은 최대 14석까지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과 범야권에서 공존하며 입김이 거세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미래는 민주당이 공천 취소를 한 세종갑에서 김종민 후보가 60.05%를 얻는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반면 광주 광산을 이낙연 대표는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죠. 비례는 0석으로 예측됐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출구조사 결과 지역구 비례 모두 0석으로 예상됐습니다. 경기 고양갑에 출마한 심상정 후보가 당선권에서 멀어지면서 침통한 분위기입니다. 결국 거대 양당과 선거 중반 급부상한 조국 혁신당이 표심을 나눠 가진 모양새가 됐습니다. 네, 흥미로운 격전지는 잠시 후 또 이야기 나눠볼 테고 개표 상황 들어오면 가장 먼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